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5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알파벳,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플 차트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224.04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로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20.2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끝났는데 월요일에 도지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올라갔고 금요일에는 좀 빠졌습니다. 뭐 특별한 거 마이크로는 CPI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죠. 뭐 CPI 있었고 PPI도 있었고 뭐 하는데 PPI, CPI 둘 다 그 장 초반에 조금 영향을 받다가 거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사우디 수출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애플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나스닥 전체가 덩달아서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갖고 수요일 PPI도 뭐 거의 도진한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해서 이 빨간 이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핑크색 요거에 딱 걸쳐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좀 빠졌다가 빠져도 화요일 저점 못 넘어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24.04 못 뚫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정도로 됐죠. 그래서 그 이따가 보시겠지만 AI 관련 주식들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한 주 동안 애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상황이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애플 독점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섞여서 크게 못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 경기 이슈를 잘 받아들이는 주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개별 주식 이슈가 있어서 많이 못 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61.8 라인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서 이 밑으로 그 보디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61.8 밑으로도 빠져내려가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24.04에서 막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0.20보다는 한 주 동안은 이런 식으로 막힌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랑 이 초록색,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색깔인가요? 예,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6182 218.81인가요? 그럼 218.81로 8 하나? 8 둘이군요. 8 둘로 이렇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뭐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고 뭐 다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음 주 레이트 시즌이 나면은 뭐 크게 장 자체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 리테일 세일 말고는 딱히 큰 매크로가 없는데 리테일 세일 자체도 화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FOMC가 이틀 열리죠.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때 그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후죠. 저녁 때가 아니라. 오후에 발표될 때 이미 그 전날 회의가 다 되기 때문에 화요일 매크로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러니까는 리테일 나와도 뭐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될 때까지는 월요일, 화요일은 되게 조용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레이트 시즌 일어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오를지 내릴지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시즌 잘
확인하시고 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월요일에 좀 빠졌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 각각의 트렌드 라인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에까지만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화요일부터는 이 트렌드 라인도 깨지고 뭐 수요일도 날라갔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서 이 그 빅 트렌드 채널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다시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시 빠져서 내려가서 다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큰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위크로 보면 보시다시피 이 올라가는 이게 여기에 걸쳤다가 여기서 걸치기만 하고 다시 저항받고 내려온 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걸쳤으니까 다시 저항받고 내려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클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 여기서도 430.80 강하죠. 되게 센 레벨이고 그 위에 433.60도 있고 여기서 지지받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트 디시전이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레이트 디시전 이후에 뭐 이런 식의 이걸 해놓고요. 이렇게 붙이고 얘도 이렇게 밀어서 붙이면 이 정도에서 뭐 빠지게 되면 뭐 이 정도에서 지지 받는다 뭐 이런 거 하나 그려놔도 될 것 같고 여기 있었던 얘네들은 이제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까지 급하게 떨어져 내려와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까지도 지워주고 일단 요거는 하나 남겨 놓을게요. 여기 지지받고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 트렌드 라인 요거 내려오는 거 정도로 레벨을 해놓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치고 올라간다 레이트 디시전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기 있는 이런 레벨들인데 여기서 딱히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가면 448.39까지도 혹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며칠에 거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여기 아래는 뭐 이 트렌드 라인 정도 그래서 여기랑 여기 정도 사이에서 레이트 디시전에 의해서 움직여도 그렇게 움직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레이트 시전이 지금 25bps가 돼도 시장은 실망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거나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25bps에 대한 거는 시장에 다 거의 다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bps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훅 치고 올라갈 것이고 25bps 나오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하는 노말 정도 사이트 상황이 될 것이고 오히려 시장이 25bps의 그 실망에서 더 밀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이렇게 팍 빠졌다가 월요일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화요일에도 그냥 도지 정도 만들었다가 엔비디아 사우디 수출 이슈가 있어서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 정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116.71 그리고 목요일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에는 도지 만들고 빠져서 내려오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는 지워도 되는 상황이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대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죠. 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과연 얘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도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레이트 시즌 있고 나서 레이트 시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뭐 공장을 더 새로 짓고 막 이런 식의 공격적인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회사고 캐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 캐시뿐만이 아니라 더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고 그럴 때 레이트 시전, 그러니까 레이트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이트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AI 주식들은. 그래서 경기 좋고 그래도 오르고 경기 좋다는 이 얘기에. 그래서 레이트가 생각 기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또 오르고 그래서 오를 확률이 되게 높은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레이트가 더 떨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되더라도 레이트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서 떨어질 수 있는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졌었고 여기서 떨어졌었던 거는 레이트는 그렇게 확확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경기는 안 좋다. 이렇게 되면 더 민감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레이트를 확확 내려줄 것 같은 분위기가 점도표가 이번에 수요일에 나올 때 점도표로 레이트 이제 팍팍 떨어져 줄게 라는 분위기가 나오면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더 휙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새로 그려드릴 트렌드 라인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있는데 크게 뭐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뭐 왜냐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수요일에 18일이죠. 수요일에 그냥 쭉 치고 올라가면 뭐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이 굉장히 앞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목요일 저녁에 실적 나와가지고 그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가이던스에 실망해서 이렇게 갭 하락까지 해서 장 중에도 쭉 빠져서 내려와가지고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 수, 목, 금, 뭐 수요일은 CPI 다음에 브로드컴이 아니라 어디죠? 엔비디아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그게 168.37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화수목금 다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아주 가볍게 무시당했죠.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 계속 작용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 푹 치고 내려와서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화요일은 여기까지 그래도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그 레벨들의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쑥 치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살아있는 건 이제 떨어질 때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놔둡니다. 여기에서는 무시당했지만. 근데 워낙 장세가 셌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당한 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 살려놓고 얘는 죽여도 될 것 같죠? 얘는 다 지워도 될 것 같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V자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로컬 고점 8월 22일 고점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한숨 봐야 될 텐데 168.37이 전에 그렸던 다른 그 피보나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얘도 계속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 전체적인 그림은 유효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다시 보시는 걸로. 이 두 개가 그 피보나치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 레벨들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다음 주 레이트 시즌 있을 때까지 별로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특별한 매크로가 없고 무슨 서프라이즈 뉴스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일단은 수요일까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뭐 저항선 있고 뭐 아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파란색 이런 저항선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레이트 시전 후에 크게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라인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자, 아마존은 지금까지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오름세가 생각보다 작죠. 뭐 물론 애플도 도지났고 금요일에 도지였나요? 애플도 금요일에 그렇게 쉽게 많이 오를 새가 없었고 엔비디아도 그랬죠. 도지났었죠. 그런 것처럼 아마존도 금요일에는 좀 안 좋았지만 월, 화, 수, 목 다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밑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쭉 지난주 금요일 날 갭 쭉 빠졌지만, 지난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 그래서 170, 갭 상승하고, 여기서부터 173.87에 지지받고, 영차 올라갔고, 화요일에도 이거에 걸쳤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간 상황이고, 뭐, 수요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목요일까지 계속 CPI, PPI 영향 받아서 올라갔지만, 금요일은 좀 빠졌다. 그래서 아마존이 금요일에 빠진 게 아마도 그 중국의 대중국 무역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 테무나 이런 셰인 뭐 이런 데서 싸게 오는 그, 그 굿즈라고 하죠. 그 상품들을,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관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301조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타겟은 중국인데, 그래서 그 월마트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그런 상품들을 취급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이 되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레이트 디시전 하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아마존이랑 월마트 이런 쪽 리테일 쪽은 좀 월요일, 화요일에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그리거나 아니면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아래로 가야죠. 예,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서 지지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81.68도 꽤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는데 188.65까지 189.77까지 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 참고로만 하시고 아래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건 아직 시기상조죠. 장중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빠지면 직접 이렇게 그리셔서 저항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려서 하시면 될 거다. 근데 지금은 그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컨펌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네요. 메타가 월요일 금요일 전주 금요일에 쭉 빠졌다가 월요일 화요일도 도지 만들면서 양봉을 못 만든 상황이죠. 그리고 수요일에도 다른 주식들은 막 치고 올라갔는데 못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에 그나마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금요일에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그나마 523.57 라인을 지킨 상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지가 났다는 얘기는 523.57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 뚫고 계속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이 다운트렌드 라인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523.57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다. 그래도 이거 지키긴 했죠. 그래서 지키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 메타가 월요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도 개별 주식 이슈가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에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255,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해놓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50% 라인이랑 61.8% 라인은 좀, 계속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 다시 더 그려서 여기랑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얘도 255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3.57 라인을 지키면서 그 위쪽이 61.8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종가들이 523.57을 겨우 지켰지만 여기에서 저항받고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다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얘를 이 50% 라인을 지켰고, 여기에서 61.8 라인에 저항받은,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같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테크니컬하게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쉽게 더 치고 올라가거나 하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훅훅 빠져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물론 이건 테크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레이트 시전 나오면은 또 전혀 장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트 시전 영향에 따라서 시장에 큰 임팩트가 없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테크적인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레이트 시전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막 출렁출렁 할 때는 이런 테크 같은 거는 지지 저항선만 캐치하고 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쯤까지 가겠구나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에도 밀렸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알파벳은 이렇게 더 내려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밀려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CPI 나오면서 그 분위기 있다 시장 전체가 출렁거렸을 때 올라가서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업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고, 이 내려오는 요것도 여기에도 저항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 다운트렌드 라인을 조금 어저스트먼트 해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죠? 여기까지. 뭐 지금 여기에 딱 걸친 걸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일단 이놈은 지우는 걸로 둘 중에 하나만 남겨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 저항이 월요일에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여기도 뭐 구글도 반독점 이슈 있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예? 메타도 마찬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에. 그래서 경기나 뭐 레이트 관련된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알파벳은. 그래서 지금 다른 주식들은 이 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밀려서 3월 달, 뭐 2월, 4월 이 정도 레벨 정도까지 빠져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좀 암울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레이트 나오면은 뭐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레이트 나오고 어, 그 개별 주식들 움직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주식들 막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이 주식을 선택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구글은 볼륨이 작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기 있는 주식 빼서 더 잘 움직이는 걸로 간다라고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알파벳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 잘 올라갈 때 이렇게 힘들면 더 이상 그렇게 안 좋은 이슈가 없어도 여기서 자금을 빼서 다른 많이 움직이는 대로 가게 되면 가격이 더 빠지는 뭐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8개 주식 중에서는 알파벳이 제일 암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안 좋은 네거티브 이슈들까지 고려를 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 회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크게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좀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인가요?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월화수목금 다 올랐죠? 리테일 관련된 주식들이 홀세일, 루테일 이런 관련 주식들이 경기가 괜찮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8개 주식 중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전고점 뭐라 그러죠? 그 역사상 고점을 갱신한 지지난주 통틀어서 갱신한 유일한 주식이죠. 이 얘기는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뭐 이렇게 3개 한다고 해도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얘는 지우고 얘는 심지어 놔둘 수도 있을 정도로 일단은 놔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레인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의미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왜냐면 이 전고점이 깨졌기 때문에 피보나치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전저점이기 때문에 놔둘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으니까 얘는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고점을 했지만 도지 만들면서 일단은 빠져내려왔죠. 뭐 당연히 레이트 시즌 잘 나오면 50bps 나오면 얘도 날아갈 수 있는 주식이죠. 그리고 25bps 나온다고 해도 쉽게 빠질 이유가 없는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도지 만들면서 918.93에 막 일단 저항을 받았지만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있고요. 이 두 개에서 이중 저항을 받아서 도지를 만들었지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으로 봐야 되겠고요. 분위기상. 그리고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896.67이 쉽게 깨지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종가가 915.03인데 목요일 종가가 900 여기도 이제 900을 하나의 그 지지선으로까지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그 목요일에는 저점이 896.51 여기에 딱 지지를 받은 걸로 나오는데 이제는 이 900이 깨졌기 때문에 900까지도 그냥 하나의 지지선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트코는 계속 잘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레이트 시전도 그렇게 엔비디아 비슷하게 올라갈 일은 있어도 떨어질 일은 크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로 코스코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레이트 시전이 있어서 특별히 길게 말씀드릴 게 사실 없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는데, 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 시전이 있어도, 어, 쉽게 서프라이즈로 급락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50bps는 조금 오버다. 너무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서프라이즈라는 게 항상 있죠. 그래서 50bps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25bps가 맞고 향후에 FOMC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점도표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25bps 정도로 하락을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점도표로만 말을 해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FOMC 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50bps를 떨어뜨려서 시장을 흔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50bps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보시는 게 25bps일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를 연구해 보시는 게 훨씬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